안녕하세요. 0323 3월 23일 뉴스 읽어드리는 굿방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먼저 시황 얘기를 할 텐데,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 이제 결과를 보고 좀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오늘 기대를 많이 했는데 다소 좀 실망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상승장은 이어가게 되었지만, 이제 전일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이제 미국 증시만 좀 돌아서게 되면은 모든 조건이 맞춰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딱 그 흐름이 나왔어요. 여기서 일단은 알아볼 게 일단 뭐 기술주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파월이 0.5비 0.5%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거를 두 번 정도로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자,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한 번까지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제 두 번까지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주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원래 기술주 하락이 이제 대표적인데 일단 기술주 중심에 또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에서. 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혹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갑자기 지금 이제 예정된 범위가 이 정도 바운더리에서 약간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긴축을 너무 빡시게 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수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조금 제껴놓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장기화가 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증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자, 오늘은 뭐 유가도 하락을 했고 환율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 어, 뭐 수급도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상승폭이 이제 일본이 3% 급등을 하는데 저는 이제 모든 이제 퍼즐을 하나씩 다 맞춰봤더니 이제 미국만 턴을 딱 해주면은 바로 또 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기 니케이처럼 저런 상승을 원했어요. 저는. 근데 상승은 했지만 그 정도 파급력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약간 실망스러웠다. 네. 아무튼 그래도 그동안 우리 증시가 꽤나 좋았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딱히 모든 지표가 다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나중에 좀 또 시그널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술주 얘기를 먼저 나눴는데 거기 먼저 볼게요. 지금 테슬라 차트인데요. 자, 테슬라가 엄청 V자로 급격하게 반등을 주고 있어요. 이제 다시 1000달러를 넘니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이제 기술주예요. 테슬라가.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가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 오늘 뭐 에코프로 BM도 뭐 7%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는 가장 이제 하락으로 봤었던 니켈 가격이 중요했는데 니켈 가격이요 급등을 했다가 그냥 하락이 아니라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지수 상승과 함께 2차전지가 받쳐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개별 테마주에서 특히 정책주 중심으로 순환이 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차피 회복하고 있는 증시 흐름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수익을 내는 장입니다. 단 어떤 것만 조심하면 되냐면은 막 치고 올라가는 거 추격 매매만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사람마다 이제 투자 스타일이 있는데 나는 요런 거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같은 거 그때 니켈 파동 이후에 니켈이 다시 가격이 다운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도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급이 완전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만 들고 가도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장이고 물반 고기 반이기 때문에 자, 요런 매매만 좀 조심을 하시면은 수익을 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나도 또 급등을 먹을 거야. 자, 요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그날 따라 가지고 뭐 잘 되는 날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패턴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욕심이 지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포트 비중을 나눈 것을 시작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좀 비중을 싣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좀 급등하고 또 개별 이슈를 받아가지고 오늘 주도 섹터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일부 물량을 가져가는 비중 관리를 하다 보면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조회수 그다음에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예전에 올려드렸던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 자, 요것도 이제 덩달아서 같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조회수가. 네, 요런 것 좀 참고를 해 보시면은 좀 좋은 마인드 컨트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제 뉴스를 읽으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바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제약사 요청을 해가지고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뭐에 대해서? 팍스로비드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고 팍스로비드 경구치료제가 굉장히 모자란다. 자, 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거예요. 자, 그게 오늘 이제 KPS 생명과학으로 이제 특징주 뉴스가 뜨면서 이렇게 딱 올라가 버렸는데, 일단은 그냥 화이자 관련주로서 KPS 생명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어제 이제 언급한 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였잖아요. 전 국민이 이제 항체 비율을 조사해서 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해가지고 미코 바이오메드가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15%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그러면 안 간 거는 요거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네, 팍스로비드 관련해 가지고 화이자 네, 관련주를 매매를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고 했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좀 강조를 크게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요런 것도 이제 지나간 것도 요렇게 해가지고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어제 이 뉴스를 읽었기 때문에 해당 뉴스가 나왔을 때 빠르게 네, 판단이 가능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한국의 이제 디스플레이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요거는 좀 상세하게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통령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 방안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네, 이미 포함이 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반도체 특별법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골자이다. 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디스플레이 기술 초격차를 발표한 유일한 후보였다. 지금 안철수가 거의 집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단 뉴스 먼저 다 읽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특별법에는 현재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3개 분야인데 여기에다가 네, 디스플레이를 추가하자라는 내용의 골자라고 앞서 설명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1호 대선 공약으로 안철수 위원장이 디스플레이 등 5개 분야 기술을 육성을 해서 주요 5개국에 진입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다. 자, 요거 다들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이게 5 전략이라 해가지고 그 안철수 공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회에서도 직접 윤석열한테 이것을 설명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걸 다 보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5 전략이 뭐냐면은 삼성전자급 대기업 5개를 만들어서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5 전략이라고 합니다. 야, 그 5개 항목이 뭐냐면은 2차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원전, 수소에너지, 바이오 산업 요거를 이제 5개 항목으로 뽑았었고요. 뭐 여기가지고 뭐 이제 세제 혜택 주고 뭐 인프라 구축 지원해주고 인재 육성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5개 항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 대표 말로 빌리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투자에 실패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저는 120% 공감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자, 윤석열이요. 왜 안철수를 택했어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네, 이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였죠. 왜냐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질 수도 있었으니까. 되게 박빙의 승부였잖아요, 결론적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가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되면서 안철수 표가 이재명으로 많이 갔다라는 보도도 있겠지만, 글쎄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래도 윤석열이 조금 더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자, 암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2차적으로는 결국에는 네, 과학 경제 분야. 자, 이거는 솔직히 윤석열이 안철수를 따라갈 수도 없을 거고요. 이재명도 안철수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며, 뭐 홍준표,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안철수를 따라가기에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에요. 이쪽 전문가는 안철수기 때문인데, 자, 그렇게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안철수를. 그러면은 안철수의 이러한 과학 경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네, 수용을 하겠죠. 지금 생각보다 어차피 이제 공동 정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 이제 같이 이제 운용을 하게 되고, 우리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두 명에서 계속해서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단탁거리를 상당히 많이 줘요. 주요 정책주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안철수의 과학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인수위원장으로서 깜짝아.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러한 과학 경제 분야에 대해서 힘을 더 발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자, 5개 항목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바이오, 수소, 그다음에 차세대 원전, 그러니까 SMR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진짜 언급한 건 안철수 혼자였거든요.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5개 항목인데, 그때 당시에 토론회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말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주항공이었고요. 그 다음에 AI를 언급을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요렇게 이제 항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3법이라고 아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반도체 특별법. 여기에 이제 3가지가 포함이 된 게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이제 그런 특별법이 있고 좀 더 이제 여기서 좁혀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바이오는 이미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의 K바이오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어차피 이제 단독으로 봐야 되니까 좀 제외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이미 이제 저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자, 그 다음에 자, 원전 같은 경우에는 SMR 포함해가지고 애초에 탈원전 정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좀 제외를 딱 해보면은 결국에는 AI는 AI 정부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딱 보면은 좁혀지는 항목이 자, 요렇게인데,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항목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디스플레이 항목이 오늘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수소, 우주 항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계속해서 이제 좀 주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다른 후보 공약이든 아니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만이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자, 여기에서 따지면은 솔직히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수소 로드맵 이제 5개년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소 조금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좀 후순위로 뺀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디스플레이만큼은 안철수만이 좀 진행을 하는 건데 마침 또 네,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시키자라는 것들에 대한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미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꺾은 한국 디스플레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막상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데 우리가 쓰는 이러한 이제 뭐 휴대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TV 진짜 많은 산업 생필품에도 디스플레이는 필수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주항공이랑 수소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가 중요하다라는 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단독으로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서 조금 네, 제외를 시켜놨고 저는 네, 앞으로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총리가 될지 아니면 어떤 직을 맡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나라 과학경제 그 다음에 뭐 기술 초격차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어떻게 조금 이끌어갈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디 네, 윤석열 이랑 좀 마찰 없이 좀 이쪽 분야는 좀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볼 것까지 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네, 또 딱히 제가 언급할 뉴스거리는 찾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